나온다. 하하하하하하.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마지막 유형 7번 하나만 더 하고 또 가속도 좀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좀 더 빨리 끝내볼까 했는데 좀 아쉽네요. 저희 한 문제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553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만 하고 속도 가속도로 갈게요. 계속 그냥 그래프만 그리고 끝나는 문제라서 문제 계속 다 비슷비슷하죠. 기본 문제들은 그게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보면은 어차피 이런 거 별로 잘 안 나오고요. 기출 문제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 보면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미안, 심심한 친구들은 리뷰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다 풀었어? 가속도 빼고. 리뷰도 다 풀었어? 너도 가속도 빼고 다 풀었어? 이사해고 있는 거 빼고 다 풀었어.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긴 한데 근데 못 풀 거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거 한번 풀어봐요. 요건 괜찮다.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인데 되게 좀 고난이더라고요.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 왜냐면 충분히 알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어. 자, x제곱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될 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조립제법 하려고 하고 있어. 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지금. 결국에는 이 도함수가 0인 근을 몇 개 가져요? 자, 잘 생각해 볼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확실합니까? x제곱 플러스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잠깐만, y축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꼭지점에서 나오지? 네.
그럼 걔는 X축과 실근이 나오나? 아니. 안 나오잖아. 여기 판매식 함수 나와. 이게 맨날 1보다 큰 거예요. 네. 1보다 크고 같은 거. 그러니까 얘 도함수가 0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0. 0밖에 없어. 걔가 그냥 최소를 하는 거야. 네. 거기서 아래로 블록한 4차함수겠지. 네. 끝이야 그게. 네. 유일한 끝이구나. 이게 도대체 뭐가 와야 돼? 그러니까 참 오늘 미안. 와 화이팅. 조건이 뭐가 있었지? 이게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양수는 어쩌면 응, 서로 다른 두 양근. 얘는 0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인 거. 아 그런 말인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되지. 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fx에서 gx 뺀 거. 아니다. 일단 그냥 집어넣읍시다. x 4제곱, x 3제곱 플러스 x 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보다 자극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때 x 세제곱 지워놓고 2차항들 다시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k보다 작은 거, 이 범위에서 k보다 작은 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함수 이때 이 함수를 fx로 잡으면 안 돼요. fx, gx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fx로 잡으면 안 되고 무슨 함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hx로 잡아봅시다. 자 도함수 이용해 주죠. 이 도함수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 그리려고, 괜찮죠? 극점 찍으려고. 그래서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0인 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4x. 그래서 얘를 지금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x가 0인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얘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얘는 뭐야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안 나온다며? 아니 2차까지는 인수분해 안 되게 줘요. 아예 3차짜리가 인수분해가 하나도 안 되게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 없다 이런 거. 결국에는 0인 지점에서만 근 있고 여기서 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몰라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딱 0에서만 극소가 존재를 하고요. 0에서만 아이고 0, 그래서 빵빵 하면은 빵. 자 이때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오는 그래프 중에서 K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그래프보다 K가 무조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H2보다 크면 돼요. 괜찮죠? 얘가 지금 H2니까 K는 H2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러면 H2는 얼마예요?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16 플러스 8 24예요. 그래서 K는 24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빨리 풀어줘야지 됩니다. 진짜. 왜냐면 지금 계속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라서 더 그런 거예요. 요거 이후에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로 갑시다. 속도 가속도로. 자 이거 진짜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속도 가속도. 자 마지막 나오는 유형인데 솔직히 물리를 좀 잘 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일단 운동 자체가
직선 왕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1차원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차원적인 운동.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야.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집부터 학교까지 대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돌지도 않고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요. 그냥 딱 그거예요. 괜찮죠? 1차원적인 운동. 앞뒤 움직임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 움직임밖에. 자, 근데 내가 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가방 챙기고 다시 학교를 갑니다. 자,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가다가 왔다가 또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인간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죠.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부터 움직이는 시간에 따른 위치들을 나타낸 함수. 한마디로 위치 x라는 지점을 시간, 타임의 약자 t라는 걸 가지고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t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 가지고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축이 두 개가 등장하겠죠? 하나는 x축, 하나는 t축. 얘는 시간만 나타나져 있는 축이고요. 얘는 위치만 나타나 있는 축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치축, 얘는 시간축. 시간과 공간이 모두 나와 있는 시공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움직이면 어떠냐? 내가 집을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을,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집에 와서 가방 들렀다가 집에 들러서 가방 갖고 다시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엔 너무 지저분하니까 시간에 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까지 가다가 아이고 가방을 놓고 왔네. 가방 들어서 미친 듯이 학교까지 뛰어가는 거야. 괜찮죠? 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x는 ft. 위치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이런 그래프 안 쓴다고 했겠죠. 위치 관련된 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위치. 항상 위치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일단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하고 학교 갔다가 오는데 원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 원점이라고 한다면? 요점이 아니에요. 원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가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지정을 해주는 게 원점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을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점은 이 t축 전부 다 원점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괜찮죠? 딱 그거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의미자에 나와야 될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어는 뭐냐면은 속도라는 용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용어는 속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속도랑 속력을 좀 구분해 줘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속도? 평균 속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의 정의 미안해. 평균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학교까지가 1000m예요. 여기까지가 1000m라고 한번 해봅시다. 1km 거리에 있어요. 집은 0m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까지 갔어요. 한 500m까지 갔어요. 500m까지 가는데 3분 걸렸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집까지 돌아오는데 막 뛰어오느라고 2분 만에 왔어요. 2분 만에. 뭐야, 갔다가 5분 만에 왔어? 엄청 빠른데? 바꾸자.
5분 만에 갔어요. 분당 100m 천천히 갔죠. 자, 여기가 7분이에요. 와, 2분 만에 헐레벌떡 왔어요. 학교까지 3분 만에 전력 질주해서 주파입니다. 1km를 3분 만에 갔어요. 엄청 빨라. 우사인 볼트. 자, 아무튼 뛰어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 관련된 걸 한 번만 놓고 볼게요. 평균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평균 속도의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을까요? 0분부터 5분까지만의 평균 속도를 한번 해볼게요. t는 0부터 5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평균 속도는 얼마냐? 시간의 변화량 5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500m죠. 아, 그럼 얘는 분당 100m per 움직입니다. 100m per 분. 분당 100m씩 움직여요.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평균 속도인데 t가 이번에는 5에서부터 7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분 동안 움직입니다. 2분 동안 움직이는데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500m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500m예요. 괜찮죠? 500m만큼 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500m 가다가 아이고 가방 놓고 왔네. 이거 뒤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도 한 번만 또 놓고 볼게요. 평균 속도인데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0분 동안 움직이는데 이 위치의 변화량이 1000m예요. 괜찮나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0분일 때의 위치랑 10분일 때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1000m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m per 분이에요. 아, 분당 100m씩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얘는 이동거리가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쓰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왠지 느낌이 기울기인데? 기울기인데? 괜찮나요? 기울기예요. 얘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과 똑같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던 그래프의 평균 변화율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왠지 순간 변화율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두 번째 평균 속력을 볼게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예요. 아, 잠깐만, 이게 잠이 안 돼. 진짜. 지훈아, 잠이 안 돼, 진짜로. 아예 손도 못 대. 진짜 못 들으면은 진짜. 자, 얘는 이동거리예요. 근데 이동거리가 그냥 편의상 거리 변화량 이렇게 그냥 쓸게요. 거리 변화량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자, 얘가 정의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 속력. 자, t는 0부터 5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5분 동안의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딱 500m 이동합니다. 괜찮죠? 5분 동안에 500m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100m per 분. 아, 뭐야?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이랑 차이가 없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똑같이 평균 속력인데 t는 5부터 7까지로 한번 놓고 볼게요. 5부터 7까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2분 증가할 때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이동거리예요. 500m입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500이 아니고 플러스 500이에요. 그래서 얘는 250m per 분이에요. 자, 차이를 한번 봐봐요.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거리는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속력이 음수가 안 나옵니다. 괜찮죠? 속력이. 자, 그럼 맞아요. 평균 속력 t는 0부터 10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볼게요. 그럼 얘는 10분간 얼마를 움직이냐? 이동거리가 500 갔다가 또 1000 가요. 괜찮죠? 얘는 지금
2000m 움직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00m/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속력 자체가.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앞으로만 가는 경우, 그렇죠? 앞으로만 가는 경우에는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이 완전히 일치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로만 움직이는 경우, 뒤로만 움직이는 경우는 결국 부호 차이밖에 안 나요. 괜찮죠? 마지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예 그냥 크기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괜찮죠?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순간속력이에요. 순간속도와 순간속력. 이거다 쓸까? 순간속도. 순간속도는 순간이라는 글자를 보통 잘 안 써요. 그냥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계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막 달리고 있는데 막 속도계가 계속 바뀌죠. 그게 굉장히 미소한 시간 차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속도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처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할 때 얘는 순간 속도는 그거의 극한이에요. 아, 시간이 미소하게 짧아질 때의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위치의 미소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X'이 됩니다. 괜찮나요? X'이 돼요. F'T. 괜찮죠? 속도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V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에서의,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순간 속도, 얘와 얘 말고 다른 지점을 구해낸 다음에 그렇게 평균 속도 구해준 다음에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괜찮죠? 그럼 요 지점의 순간 속도가 될 거예요. 결국 접선의 기울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걸 벨로시티의 약자 V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V는 그래서 F'T가 돼요. F'T. 자, 다시 한번. 결국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V예요. F'T예요. 왜? 얘가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순간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순간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딴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감소하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에는 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 속력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순간 속력. 또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뭔가 거리에 관련된 함수가 지정이 돼야 돼요. 거리 관련된 함수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거리 함수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 함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 함수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함수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수식 세우기 어때요? 이동거리 함수. 굉장히 난감하지 않아요? 1분 1대의 거리.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분 1대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에 관련된 함수라는 거예요. 그 함수를 세울 수는 있는데 뭔가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거리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오다가 이 뒤로 이동한 것도 플러스로 가죠. 얘 절대값으로 뒤집어서 올린 그래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올라가서 또 증가하는 그래프로 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리 함수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만약에 다음 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함수네. 구간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설정해줘야 되는 함수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표현하기 곤란한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거리 함수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순간 속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이동거리 얘를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리의 변화량이 그 시간과 그 시간에 여기까지 움직인 이동거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죠? 거리 함수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럼 얘는 그때의 거리 함수를 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 됩니다.
얘는 dt분의 ds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미분한 게 거리 함수예요. 괜찮죠? 거리 함수 미분한 게 속력이요. 와! 화이팅! 얘 미분한 게 속력입니다. 미분한 게 속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 이것도 지금 정의하기 힘들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걸 미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이렇게 녹색 이런 그래프 나와요. GX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왜냐면 계속 이동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정도만 생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증가 중에 있는 상태에서 평균 속력을 구한다고 순간 속력을 구한다고 쳐볼게요. 아니 그러면 얘는 이 미세한 이 지점 확대해서 놓고 볼게요. 확대해서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한 점 우극한 좌극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 점과의 관계,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가 같아야 달라요? 위치의 변화량도 오른쪽 갈 때 위치의 변화량이 위로 올라가요. 이동거리도 어차피 양수값밖에 안 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순간속도랑 순간속력이 똑같아요. 괜찮죠? 그죠?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얘는 지금 dt예요. 시간의 미소 변화량. 지금 요렇게 가는 게 dx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거리의 미소 변화량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dx랑 ds가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걸 한 번만 봅시다. 감소 상태에 있는 거. 요런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좀 정확하게 딱 한 점 있고. 편의상 우미분 계수만 볼 거예요. 우미분 계수. 자, 이런 식으로 감소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두 지점만 놓고 봤을 때 x가 증가할 때, 아니 t가 증가할 때 dt, 그죠? 증가할 때 둘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게 지금 위치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위치는 감소합니다. 위치는 감소해요. 근데 ds는 뭐예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ds는 반대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죠? 미소하게 움직이는 게 음수로 나오지만 얘는 음수로 나오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어떠냐? dx랑 ds가 같은 게 아니고 dx랑 ds가 부호만 달라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위치의 미소 변화량이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거리의 미소 변화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v라고 얘기했잖아요. 속도. 괜찮죠? 그래서 속력이 속도랑 똑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순간 속도랑 순간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dx 값 자체가 ds랑 부호만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 부호를 반대쪽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왼쪽이 속도잖아요. 마이너스 v예요. 얘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속도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인 거고 속도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절대값 V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왕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순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앞뒤로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뭐냐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괜찮죠? 그래서 순간 가속도라고 한다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속도를 시간에 가서 미분한 거예요. 그거를 XL, 가속의 약자 A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다시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고요. 결국 얘는 두 번 미분할 거예요. 뭐 더블 프라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미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야? 이게 왜 두 번 미분하는 게 왜 나와? 아니, 그래서 얘에 관련된 값을 구하는 정도만 나와요. 값만 구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원래 교육과정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거리와 속력은 어떤 관계? 또 미분하면 나오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나중에 분명히 좀 헷갈릴 거예요. 진짜. 이거 나중에 속도거리에서 또 나와요. 속도거리에서.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결국 속도의 크기예요. 괜찮죠? 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력을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괜찮죠? 이 거리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력은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왜 절대값 씌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왜 절대값 씌워야 되는지, 그죠? 명백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정 헷갈리면은 요거는 이해하지 말고요.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어차피 순간에 관련해서는 얘랑 얘가 안 나와요. 순간에 관련해서는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거나, 증가할 때는 속도랑 속력이 똑같아요. 감소할 때는 속도랑 속력이 부호 차이만 존재해요. 속력은 전부 양수밖에 안 나오네. 왜? 이동거리는 양수니까. 그래서 그냥 평균에서 봤을 때 증가할 때 감소할 때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걔네 양수로만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괜찮죠? 정 헷갈리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는 했어,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그랬더니 지금 막 너무 많이 재우고 있어. 와! 잘 자, 안녕! 자면 안 돼, 진짜. 이거 이해돼? 지금 이해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554번. 미안해. 문제 풀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래요. 이게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죠? 그냥 Y가 X로 바뀐 거고 X가 T로 바뀐 거예요. 그냥 XT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다인이 뭘 그려야 돼요? 미분 그려야죠. 미분. X 프라임 3T 제곱 빼기 4T 플러스 도함수 그려야 되니까. 근데 도함수가 뭐예요? 속도. 결론은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속도 그래프 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가 도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와, 그러면 지금 속도 시간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마 3분의 1과 1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로 나오는 게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렇죠? 속도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딱 출발한 그 시점부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지점에서 극대, 그 지점에서 극속. 앞으로 이동하다가 뒤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구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그럼 이때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뭐야?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위치. 그럼 집어넣으면은 x야.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27분의 1 빼기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 뭐야, 값이 왜 이래? 9분의 3, 9분의 1.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왜 이러니? 27분의 3 더하기 4네요. 27분의 4.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값. 1, 뭐야? 1 마이너스 1. 빵이네요. 우와, 지금 여기서 우리는 t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x축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얘는 딱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하다가 3분의 1초가 됐을 때 갑자기 뭘 놓고 왔네.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 도착했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지원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점에 다시 돌아온 그 시간 1초일 때 가속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미분을 다시 한번 또 구해줘야 돼요. v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또 미분하면 뭐라고요? 가속도. 괜찮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6t 마이너스 4요. 언제? 1초일 때 가속도 구해달라는 거예요. 가속도는 이구나. 답이 2예요. 자, 그러면 좀 너무 어려우면 좀 힘들지? 일단은 557번 하나만 후딱 해볼게요.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557번. 자, 풀어봅시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재웠지? 괜찮아, 이해돼? 화이팅이야. 우리 두기엔 잘 되나? 네. 오케이. 우리 두기엔 다 됐지? 이거 두 개 다 이차함수면 이거 도함수가 잠깐만요. 1차함수 나오는데 그러면 1차함수 얘랑 여기 x절편 사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치. 하나는 양수면서 하나는 음수인 거. 여기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 x 시간 차이. 그래서 둘의 속도 곱이 음수면 되겠지?
자, 저것도 우리가 속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가 어차피 이거 도함수잖아요. 한 줄만 좀 가볼게요.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x 프라임 그게 어차피 속도예요. 속도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7.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절대값만 쉬운 거예요. 괜찮나요? 속도의 크기가 그냥 속력이에요. 속도의 크기 자체가.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보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그려지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표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안 준 거예요. 어차피 절대값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라서 최대 최소만 보면 됩니다. 그죠? 꼭지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구나.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참수구나. 속도가 얘가 지금 1,10이에요. 자, 그럼 그때 그 속도 시간 그래프. 와, 얘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 1초일 때? 1초일 때씩? 뭐 이게 지금 t축? 그럼 x축, 아니 속도축은 어디 있을까요? 속도축은 얘보다 왼쪽에 있겠죠? 근데 뭐 일단 0 집어넣었을 때 7 나오니까 좀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얘는 VT 그래프.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래프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3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7. 우와, 마이너스 2라고? 한참 내려가네. 미안, 좀 더 내려갈게. 자, 그래서 3초일 때가 대충 한 뭐 요런 느낌. 아니, 너무 넘어갔네. 3초일 때가 대충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전부 다 보는 건데, 이 그래프만 다 보는 건데, 이 그래프가 최대일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속력의 최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요게 지금 속력 그래프가 됩니다. 절대값 V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얘가 3,2이기 때문에 속력 최대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차피 꼭지점은 t가 1일 때 속력 최대 10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와! 화이팅!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은 558번. 너무 피곤하니까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558번.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직접 풀어볼게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 자체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위치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극점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안 풀었구나. 힌트? 히터? 조금 추워. 추워? 여기가 따뜻한데? 우리 여기 강실에는 히터가 없고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 수 있나?
그럴까? 그래? 승희랑 이쪽이 안 돼. 아우 고마워. 아우 고마워. 아유 착하다. 자, 미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딱 설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뭐 아직 좀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좀 더 풀어볼게요. 반대 여기랑 속도가? 아니 운동 방향. 그치. 왜냐면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중인 거지. 아 속도로 봐야 돼. 그치.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만 보면 돼. 그러니까 증가 상태, 감소 상태랑 똑같은 거야. 증가 상태가 앞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양수. 감소 상태가 뒤로 가는 거. 얘는 지금 속력이 아닌데. 운동 방향이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였나? 이거 하는 거군. 근데 이거 문제 풀이는 지금 얘인데? 응. 응. 자, 그래서 속도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속도는 3t 제곱 빼기 15t 플러스 12. 푼 친구들은 근데 답이 좀 많이 다르던데. 답들이 좀 많이 다르던데. 자, 딱 보면 어때요? 어차피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만약에 양수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기 때문에 증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도함수가 음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소 상태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위치 상태에서는 극점들 얘기하는 거고요. 위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고, 그죠? 극점들 얘기하는 거고, 도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부호 변동하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것도 뚫근에 관련된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벌써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어요. 1과 4에서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초가 될 때까지는 앞으로 가다가 1초에서 딱 멈춰요. 그 다음에 4초까지 뒤로 움직이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거죠. 왜? 지금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1초일 때, 4초일 때, 운동량이 실제로 바뀌는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시간총은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원점이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위치에다가 빵 집으면 위치 빵 나오잖아요. 그렇죠? 함수값 0인 지점에서 당연히 t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위치는 얼마냐? 운동 방향 첫 번째로 바뀔 때가 1초일 때요. 두 번째로 바뀔 때는 4초일 때입니다. 4초일 때 위치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죠. 64 빼기 16의 절반 8에다가 15 곱했으니까 120. 그 다음에 4 곱하면은 48. 그래서 120에서 얼마지? 112 뺐으니까 8이네요. 괜찮죠? 괜찮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래프도 음수로 나왔는데. 마이너스 8.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다른 문제들도 좀 더 풀어보고 싶기는 한데, 560번만 후딱 한번 해볼게요. 560번만. 후딱.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솔직히 생각만 잘하면은 1분이면 풉니다. 560번. 자,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속도의 부호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당연히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둘의 속도 곱한 게 음수 나오는 시간들 다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되고요, 곱해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왜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네. 진짜. 이거 할 때, 이렇게 던질 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순간 속도랑 처음 던지는 속도랑 그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치?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죠? 그쵸?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는 플러스라고 잡으면 내려갈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속도 자체가. 왜냐면은 위치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떨어질 때는 이제 위치가 감소하는 거라서. 오케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난 지금부터 다 뒤에 풀고 있어. 지금 내가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원이가 지금 여기를 이해를 못했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그래. 내가 이 상태에서 진도만 나가버리면 지원이는 지금 오늘 하루가 굉장히, 그래 대충 뭔 소리인지는 아는데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를 찾으면 돼요. 그 두 속도의 곱이 음수인 걸로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괜찮을까? 오케이. 이거 설명 간단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조금 걸리는데. 네. 요게 여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 일단 변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림자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네. 그냥 미분하면 끝이야. 그림자 길이에 관련된 식이요? 응, 그림자 길이의 식을 구해주고 걔에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나와요. 이렇게. 아우 카봤다. 이상한데? 미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답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너무 딱 떨어져서인데. 그럼 맞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 자, 여기서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P의 속도는 2t-4.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2t-8. 그러면 둘의 속도가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만 찾으면 되니까 지금 얘는 2초일 때, 얘는 4초일 때 바뀌죠? 그러면 둘이 속도가 다른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2초랑 4초 사이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둘의 속도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곱한 게 음수인 경우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 2, 두 개 다로 나누어주면은 t-2, t-4가 음수니까 t는 2초일 때부터 4초일 때 사이에서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일단 2였고요. 자, 직선 위의 운동과 그래프 564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564번만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다 풀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딱히 설명이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풀고 넘어가서 아마 지금 풀고 있는 친구들도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쪽부터 그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딱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치. 속도가 딱 0될 때를 찾으면 돼요. 그때가 속도가 딱 0될 때가 여기지. 네. 그래서 그 위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아. 뒤로 오진 않지. 브레이크 밟았다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어차피 이게 속도 방향인 거니까.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하하하하하. 오케이. 자, 뭐 다 맞았네요. 다 맞았는데, 정리만 후딱 해볼게요. 자, T는 A일 때 증가 상태에 있다. 그렇죠? A 초일 때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뭐 물론 속도가 양수인 것도 맞고요. 그래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속도가 T는 B에서 0이다. 그죠? 이 접하는 지점, 극점에서는 속도가 빵인 거예요. 왜냐면은 B까지 계속 속도가 양수였다가, 그죠? 굳이 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려본다면, 요 둘에서 속도가 빵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증가, 감소, 증가. 그죠? 이게 지금 TV 그래프예요. TV 그래프. 자, 여기서 3번도 C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 그죠? C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전으로 바뀌는 것뿐인 거지 지금 이게 운동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 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고, 자, 0부터 F까지 원점을 2번 지난다. 0부터 F까지 원점을 2번 지난다. 이것도 원점 아니냐? 그죠?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 T는 D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 그죠? 원점에서부터 위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건 절대값으로 봐줘야 돼요.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4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어떤 제동거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직접 뒷부분은 풀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 거리를 X미터. 자동차가 붕 하고 가다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희가 위치라고 친다면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밟았는데 슬슬 느려지다가 멈췄어요. 차가 왜 커졌냐? 미안. 차가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은 그 시점에서부터 멈춘 그 지점까지의 거리, 이거를 제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리를 제동거리. 근데 뭐 제동거리라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 제동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위치라는 이 식 자체가 7.2t 빼기 0.36t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줬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거? 그냥 위치식이죠.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뭐 이거를 묶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묶어만 봐볼게요. 마이너스 0.36t라고 하는 거를 묶어보면은 얘는 t 마이너스 20t예요. 뭐야, 20t나 나와? t 마이너스 20이에요. 20이나 나오네.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는 0과 20에서 근을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우와! 0초일 때 브레이크를 밟았어. 앞으로 가다가 와, 속도가 빵이 됐어요. 그렇죠? 속도 빵. 그리고 뒤로 움직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멈추는 게 20초 넘어서까지 멈추는 게 아니고 딱 10초에서만 멈춥니다. 실제로 얘는 속도를 구해본다고 친다면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 프라임 v죠. 얘가 2일차 함수 그래프로 나오게 돼요. 처음 속도가 지금 7.2m/s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얘는 앞으로 가다가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는 겁니다. 이 뒤부터는 그냥 계속 0인 거예요, 속도가. 자, 이거 마저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565번. 그림자가 변하는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미안. 이게 변화율 지금 들어갔는데 미안해. 변화율 문제는 사실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 잘 풀고 있네. 딴 거 미안. 잠깐 딴 거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처음에 위치랑 최종적으로 멈출 때까지의 위치, 멈춘 위치 이 두 개만 구해주면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몇 초일 때 멈췄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이 그림자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 여기 좀 설명을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냥 혹시 리뷰도 다 풀었나? 아니요. 혹시 여유 되면 리뷰를 먼저 좀 정리해 보고 있을까? 화이팅이야. 오케이. 다들 다 맞았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방금 딱 봤지만 이거 딱 10초일 때 멈춰요. 10초일 때, 그쵸? 10초일 때 위치만 구해주면 되는군. 그래서 1초, 아니, 빵초일 때 위치. 뭐 어차피 이건 그냥 빵이에요. 10초일 때 위치. 그러면은 72에서 0.36의 100배, 36을 빼주면 되니까 36. 36m만큼 움직였구나. 지금 딱 10초일 때 위치가 36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멈출 때까지 그래프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위치는 사실상 요거예요. 괜찮나요? 그냥 정지해 있으니까. 뭐 견인차가 수고해가지 않는 이상. 괜찮죠? 자, 아무튼 다음 36. 자, 그냥 유형식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변화율 들어가기 마지막 문제예요.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자, 이거는 똑같이 그냥 힌트만 좀 가볼게요. 자, 아니다. 이거는 후딱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풀리는 친구는 풀고요. 567번. 안 풀리는 친구는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몰라, 30m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물 옥상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 땅이 있고요. 건물 높이가 지금 30m예요. 자, 여기 건물 꼭대기에서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로켓. 위로 쏘아 올린 거야. 위로 20m/s로. 그랬더니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라는 높이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딱 t가 0일 때 위치, 그러니까 x가 h인 거예요. 괜찮죠? x랑 h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딱 30m 위치에 상공에 존재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식을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얼마냐? 그럼 얘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도가 빵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결국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네. 한마디로 h 프라임 속도 얘가 20-10t가 될 거예요.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칠판을 보고 있지만 칠판 뒤 100m를 보고 이렇게 안 돼! 힘내야 돼. 자, 얘가 속도가 딱 빵 될 때는 그렇죠. 시간이 2초일 때예요. 괜찮죠? 아, 2초가 되는 시간에 딱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구나. 얘는 2일 때. 자, 그럼 그때 위치는 얼마냐? 당연히 그냥 h에다가 2 집어넣으면 끝나요. 30, 40, 빼기 4, 5, 20. 70에서 20 뺐으니까 50m 상공에 존재하고 있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 이 그래프가 그려보면은 처음에 30m 높이 지점에서 딱 2초가 될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이게 지면에 떨어지는 상태예요. 계속 내려가진 않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 위치 그대로 땅바닥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2초일 때였고요. 최고 지점 50m. 자, 답은 4번. 자, 568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5, 6, 8번. 좀 식이 지저분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깔끔합니다. 선생님, 이 그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어쩔 수가 없지.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지면이 높이가 빵인 상태, 위치가 빵인 상태, 그때의 시간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냥 위치 빵인 겁니다. h를 그냥 위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최고치계수가 음수인 이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T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H가 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던질 때 속도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처음 던질 때 속도랑 떨어질 때 속도가 다를 수가 없죠. 아까 답 뭐 나왔지? 뭐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계산이 이게 계속 해봤는데 그쵸? 잠깐만. 속도가 위치가 빵될 때가 5초일 때 맞는데? 이게 물리상 이게 수밖에 없는데 막상 계산하면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T제곱 5라고 잡았구나. T가 그냥 5인데 네? T가 5야. T제곱이 5가 아니고 어? 미분 항상 되잖아요. 근데 미분 안 하고 있나? 잠깐만요. 미분 안 하는데 왜 아니, T가 있어? 아니 여기서 T가 갑자기 사라졌어. 얘만. 미분도 안 했나요? 그렇지. 양변에 T를 약분한 것 같은데 미분은 여기가 한 거고 아 그렇네. 그래서 이거는 위치 빵 되는 걸 찾는데 T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T가 사라졌어. 저런. 뭐 어디서 잘못했지? 아니죠. 여기서 T 얘만 T가 없어졌어. 네. 오케이.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저기 그 속도는 좀 부호가 차이가 납니다. 속도는 오케이. 부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풀었지? 다 풀었다. 다 풀었다. 뭐야, 속도.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딱 이때의 속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위치가 빵 되는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근데 이게 4.9t로 묶여요. 4.9의 5배잖아요. 5-t는 빵. 따라서 0초일 때랑 5초일 때만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5초일 때고요. 0초일 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속도. 미분해주면은 24.5 빼기 9.8t. 자, 0초일 때 위치는 24.5 맞아요. 애초부터 그냥 뭐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5초일 때 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4.5 빼기 49 마이너스 24.5예요. 괜찮죠? 당연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던질 때 속도와 떨어질 때 속도는 똑같습니다.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물리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리를 모르면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식 다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변화율. 드디어 변화율. 미안. 변화율. 근데 변화율을 지금 설명할까? 잠깐 그냥 쉬었다가 할까? 되게 애매하거든? 여기서 지금 설명했다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미안.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딱 타이밍이. 좀 생각보다 일찍 쉬긴 하는데 평소보다 한 4분 일찍 쉬기는 하는데